자, 고혈압 환자분들 운동 이미 대부분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는데,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내 심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고혈압 환자분들은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운동이 가장 혈압을 많이 낮출 수 있느냐, 요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대한고혈압학회 진료지침에 나오는 고혈압 환자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부 다 그대로 쭉 설명드리고, 최근 연구에서 가장 혈압이 많이 떨어지는 운동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이렇게 두 가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안내과 스닥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한고혈압학회에서 나온 2022년 고혈압 진료지침에 56쪽에 나오는 고혈압 환자 운동하는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가 깔끔하게 파워포인트로 전부 다 정리해서 오늘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 메타 분석 논문 어떤 운동이 혈압을 가장 많이 떨어뜨리는가 이어서 두 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에서 어떤 운동이 좋은가를 알려면 운동의 종류를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운동은 대개 이제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헬스장에서 엮이드는 동적 저항 운동, 근력 운동으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사실 근력 운동의 종류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등척성 근력 운동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속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요걸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유산소 운동은 이렇게 굉장히 낮은 강도로 턱턱턱 달리는 거죠. 아주 낮은 강도로 주로 30분에서 1시간까지 쭉 이어서 할 수 있는 요런 운동들을 유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적 저항 운동, 요거는 엮기를 엄청난 강도로 들지만 한 번에 최대한 많이 해봐야 5개에서 한 10개 정도밖에 못 하는 거죠. 이렇게 한 10개 정도 하고 한 2분 정도 쉬고 또 한 10개 하고 또 2분 쉬고, 요게 바로 등장성 근력 운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등척성 운동,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힘을 쭉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반복 동작이 없이 그냥 고정된 상태로 힘을 준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강도가 이제 등장성 근력 운동만큼은 아니고 좀 낮은 강도로 이렇게 쭉 힘주고 있다가 또 한 1, 2분 쉬고 또 한 2분 정도 운동했다가 또 1, 2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등척성 운동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이 두 근력 운동을 철봉 운동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동적 저항 운동, 등장성 근력 운동은 이제 턱걸이를 하는 거죠. 하나, 둘, 이렇게 엄청나게 힘이 들지만 많이 해봐야 한 10개 정도밖에 못하는 턱걸이가 바로 등장성 근력 운동이 되겠고, 등척성 운동은 이제 철봉에 매달리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쫙 매달려서 힘주고 있는 게 등척성 근력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운동 종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제가 자세히 설명하느냐, 요게 뒤에 어떤 운동이 혈압을 많이 떨어뜨리는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운동 구분하는 거 요거 잘 숙지하시고 이제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유산소 운동, 이거는 혈압도 거의 제일 많이 낮추지만 요거는 혈압 낮추는 거하고 별도로 또 심장하고 폐 기능을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기능 개선이 또다시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추고 정상 환자의 고혈압으로의 진행을 또 막거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혈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운동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뒤에 나오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냥 100% 다 하셔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고혈압학회 지침에서 추천하는 유산소 운동이 빠르게 걷기, 천천히 달리기, 자전거, 이런 고정 자전거나 야외에서 달리는 자전거 다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수영도 좋은 유산소 운동이지만 이게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천천히 수영하셔야겠죠. 우리 어머님들이 엄청 수영 오래 한두 시간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수영도 유산소 운동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은 물에서 걷기 하셔도 이것도 아주 훌륭한 유산소 운동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줄넘기도 사실상 이거를 30분에서 1시간 하려면 좀 훈련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침에서 특이하게 에어로빅 체조를 또 예로 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지침에 요 6가지를 권하고 있지만 이거 외에도 우리가 등산이나 훌라후프나 배드민턴 그 다음에 요즘에 유행하는 무슨 줌바 댄스니 태보니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 거 30분에서 1시간 쭉 이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다 좋은 유산소 운동이라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유산소 운동의 강도는 어떻게 되느냐, 어느 정도 세기로 해야 되느냐. 자, 유산소 운동의 강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퀴즈 하나 내볼게요. 자, 현재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입니다. 요 80억 명의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동일한 단 한 가지 운동만 우리가 딱 시켰을 때 이 80억 명의 평균 수명, 그 다음에 평균적인 질병이 덜 걸 확률, 예방될 확률, 요런 건강과 수명을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증진시킬 수 있는 그 단 하나의 운동이 무엇일까요?
네, 그게 바로 영어로 하면 존 투 카디오, 우리말로 하면 중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요 중간 강도, 내가 중간 강도로 지금 운동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내가 운동하고 있을 그 당시에 그 심박수를 기준으로 강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중강도에 해당하는 내 심박수를 알아야겠죠. 그거를 목표 심박수라고 합니다. 자, 목표 심박수는 또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인데, 자, 뭐가 복잡하죠? 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우리 최대 심박수가 220백이 나이거든요. 그래서 요 최대 심박수가 나이에 따라 쭉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거의 한 60에서 80%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요 녹회색 구간, 요 녹색 아닙니다. 저중강도 요 구간입니다. 그래서 체중관리라고 써있는 요 녹회색 구간이 중강도 유산소 운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세 같으면 대략 뭐 여기는 한 110에서 140회 정도 되죠. 근데 이게 그 중강도도 다 정의하는 데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 대한고혈압학회 진료지침에서는 60에서 80%로 정의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주황색 구간, 여기 피트니스 존입니다. 여기는 60에 75%를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60세 같으면 100에서 125회 정도 뛸 수 있는 구간으로 뭘 하든 유산소 운동을 하면 그게 바로 중간 강도로 지금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60세인데 원래 나는 쉬고 있을 때도 맥박이 110회다. 쉽게 얘기해서 나이에 맞지 않게 맥이 평소에도 너무 빠른 사람, 아니면 너무 느린 사람, 이런 분들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220 빼기 나이 곱하기 0.6 이렇게 그냥 획일적으로 계산해서 똑같이 써야 되냐. 자, 당연히 내 평소에 맥이 너무 빠르거나 느리다면 조금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게 뭐 또 여유 심박수라고 해서 뭐 최대 심박수 빼기 뭐 안정시 심박수 곱하기 운동 강도 더하기 안정시 심박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 딱 봐도 너무 복잡하죠. 이거를 오늘 이 시간에 설명드릴 수가 없고 설명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사이트를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에 숫자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0세에 운동을 내 평소에 꾸준히 해오진 않았고, 자, 평소에 맥이 엄청 빠르다. 예를 들어서 110회다. 그리고 운동 강도는 아까 지침 60에서 80%로 설정하라고 했죠. 그러면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는데, 최대 심박수는 여기 사이트가 여기 16회가 아니고 지금 보면 160회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폰트 크기 조절 사이트에서 잘못 만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평소에 무지하게 맥이 빠른 사람은 60세라 할지라도 목표 심박수가 140에서 150회로 무지하게 높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평소에 안정했을 때 심박수가 엄청 느리다, 한 45회밖에 안 된다. 자, 이런 분은 목표 심박수가 114에서 137회, 아까보다 훨씬 낮아졌죠. 그러니까 맥이 엄청 느린 분은 자, 요 수치를 기준으로 내가 운동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운동했을 때 맥박이 요 사이 구간으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100% 모두 지금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본인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 구간 목표 심박수를 계산해서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예외 없습니다. 무조건 다 일단은 계산해서 외워 놓으세요. 물론 요거는 만 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자, 알겠다. 운동할 때 목표 심박수 알았는데, 근데 도대체 안정시 맥박은 어떻게 재고 운동할 때 맥박은 어떻게 재느냐. 자, 원래 의학적으로 공고하기로는 요 손목에 있는 요골동맥을 짚는 방법을 사용하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위치를 정확하게 잡는 방법을 아주 상세히 알려드려도 요게 결국 이제 그 느낌이라는 게 이 맥박을 정확하게 짚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어떤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굉장히 쉬운 부분이 요 경동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의료 경험이 없는 분들도 쉽게 잴 수는 있는데, 사실 여기가 이제 뇌로 가는 혈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안정시에 맥박 재는 거 정도로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달리는 중에 운동하는 중에 이거를 잰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겠지만 정말 진짜 오늘 이 시간에 가능하면 모두 다 이 웨어러블 기기, 소위 말해서 스마트워치를 진짜 웬만하면 이거 100% 다 사시기 바랍니다. 자, 갤럭시 워치, 애플 워치, 만약에 그런 걸 지금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거 쓰시면 됩니다. 그거 너무 좋죠. 근데 그거 지금 없는 분들이 그 비싼 걸 제가 모든 고혈압 환자분들 다 사시라고 권하기는 어렵죠.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싼 거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요거 28,000원입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이 뭐 혈압계도 몇만 원 주고 사는데 이거 28,000원이면 진짜 저는 모든 고혈압 환자분들 다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광고 아니고요. 뭘 사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렴한 기기로도 맥박 잴 수 있고 산소 포화도, 뭐 수면 패턴, 스트레스, 그 다음에 운동량 이런 거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과학기술 발전 속도로 보면은 한 5년, 10년 안에 제가 생각하기에 심근경색도 잡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생각하고, 이거를 진짜 차고 운동 앱만 켜도 제 생각에 혈압이 한 10%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운동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건데 이거를 못 누리시면 안 됩니다. 어떤 제품을 사셔도 상관없고 아무리 싼 것도 맥박 정도는 다 정확하게 재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영상 보시는, 아니 다른 성인병을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스마트워치, 웨어러블 기기를 반드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운동하는 중에 맥박을 이렇게 재주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내 나이에 비해서 맥박이 평균적으로 많이 벗어나지 않는 분들은 일반적인 그 목표 맥박수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아예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러닝머신에 9kg 놓고 딱 처음부터 뛴 건데, 한 2분 정도 워밍업, 뭐 강화 구간 이렇게 지나고 나서 2분째 되니까 이제 중강도 구간으로 들어서고, 그 들어섰다는 것도 스마트워치에서 그냥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래도 정확한 내 목표 심박수는 아까 그 사이트에서 계산해서 별도로 알고 있어야겠지만,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중강도 구간이라고 해서 그걸 100% 다 믿을 게 아니라 나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지만, 그래도 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운동하는 게 정말 편리하고 이런 식으로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되는 그룹이 바로 특정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베타 차단제나 이런 어려운 이름의 약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강제로 맥을 낮추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을 먹으면서 내 심박수대로 올리려고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강도를 높여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혈압약 먹는 분의 한 15%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다고는 또 볼 수 없기 때문에 혈압약 먹고 있는 분들은 그 약을 처방한 주치의에게 그냥 맥박에 영향이 있는 혈압약 종류가 들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맥을 낮추는 약이 있다 하시면 그분들은 정말 안타깝게 맥박을 기준으로 운동 강도를 설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 정도는 약간 힘들다, 뭐 이런 느낌으로, 예를 들어서 뭐 빠르게 걷기 했을 때 헉헉거리면서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를 겨우 힘들게 이어갈 수 있는 정도, 이런 느낌으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요분들은 정말 어쩔 수 없다는 거. 그래도 요분들조차 스마트워치는 차고 운동하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강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한 번 할 때 몇 분 달리는 게 좋냐? 자, 요거 지침에 나온 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정리한 겁니다. 자, 일주일에 5에서 7회입니다. 자, 사실상 거의 매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일주일에 7번 하는 거보다는 여러 연구에서 사실 일주일에 6번이 좀 더 건강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딱 나와 있죠. 일주일에 6번 하는 게 가장 건강합니다. 그래서 최소 5번이고 좋게는 6번이다. 그냥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내지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규칙적으로 거의 매일 빠지지 말고 달리셔야 되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30분을 내리 달릴 수는 없습니다.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은. 그래서 처음에 10분 빠르게 걷기부터 운동을 하셔서 시간도 늘리고 중간중간에 달리기도 섞고 하면서 계속 조금씩 하루에 뭐 1분 달려보고 2분 달려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30분을 내리 달릴 수 있는 점진적 과부하를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을 넘기는 건 또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30분은 달리되 1시간은 넘기지 말자, 그렇게 개념을 설정하시면 되고, 일주일 간격으로 하면 고강도로 하면 90분, 사실 중강도로 하면 150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상이거든요. 최소거든요. 그래서 최소 기준이 30분 곱하기 일주일에 5일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최소 기준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요 기준은 넘게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한 스마트워치 목표 심박수 그 중강도 구간에 들어가게. 그리고 반드시 준비운동, 마무리운동 앞뒤로 5분씩 체조 같은 스트레칭 내지는 심호흡 이런 거를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충 뭐 40-50분 정도 달린다고 봤을 때 앞뒤로 5분씩 하면 사실상 1시간입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1시간씩 달리기 하는 데만 빼야 된다는 거죠. 상당히 힘들지만 이게 가장 권고하는 이상적인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운동, 동적 저항 운동입니다. 등장성 근력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헬스장에서 엮기 드는 거죠.
자, 요거는 혈압이 유산소만큼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혈압 감소 효과가 유산소와 별도로 반드시 있고, 그리고 대사적 요인들을 호전시킨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당뇨에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근력을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근 감소 예방에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은 가능하면 일주일에 두세 번 반드시 등장성 근력 운동, 동적 저항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 하는 방법은 제 지난 근력 운동 하는 법 영상 보시면 되는데, 이 영상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개념을 잘 이해해서 내 몸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근 감소에 해당하는 분은 요 10kg 바벨을 가지고 운동하는 걸 목표로 삼으시면 되고, 내가 어느 정도 꽤 많이 들 수 있다 하는 분들은 내가 한 번에 최대한 많이 해서 10개까지 할 수 있는 무게를 찾아가지고 그 영상이 나오는 원칙대로 각자 체력 수준에 맞춰서 근력 수준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의 어떻게 보면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등척성 운동입니다. 자, 요게 사실 당뇨나 고지혈증 운동 지침에는 이렇게 비중 있게 나오진 않아요. 고혈압에서 유독 요 등척성 운동이 좀 자세히 나오는데, 자, 그게 다 이유가 있겠죠. 자, 근데 요 지침에는 악력 운동을 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력계를 가지고, 자, 말이 복잡하죠. 요거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 근감소 영상에서 악력계 15,000원 밖에 안 한다고 요거 전부 다 사셔서 한번 측정해 보시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자, 오늘 고혈압 환자분들도 요거 다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켜가지고 나이하고 뭐 성별하고 설정하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타트 누르고 한 손씩 측정하시면 됩니다. 30초에서 한 1분 정도 최대한의 힘을 줘서 한 3번 정도 측정해 봅니다. 자,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손부터. 자, 44kg. 자, 왼손. 오씨, 왼손이 더 많네. 45kg. 집에서 할 때는 40kg 정도 나왔는데, 여기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에 더 많이 나왔는지 어쨌든 45kg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최대로 측정을 먼저 해보고 그거에 30에서 40%, 저는 예를 들어서 40kg라고 가정하면 35% 계산하면 14kg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14kg 강도로 앞으로 요 등척성 운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요 악력 강도를 정확하게 조절해서 딱 14kg 입력해서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쭉 검색을 해봤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요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눈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킬로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진 않아요. 그냥 5에서 60kg까지 이렇게 눈금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맞춰놓은 요 정도가 한 14kg 정도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뭐 2분을 견딜 수 있는 정도로 그냥 설정하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맞춰도 되고, 또 14kg 악력기 이렇게 또 검색하니까 그런 것도 많이 팔더라고요. 14kg로 설정되어 있는 그런 걸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기적으로 악력을 재서 악력이 또 늘어나면 더 강도 높은 걸 또 사서 운동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대략 2분을 견딜 수 있는 악력기를 이렇게 맞춰 놓고, 그게 이제 내 최대 악력의 30-40%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자, 운동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좌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좌를 먼저 이렇게 꽉 쥐고, 자, 쥐고 있죠 지금. 2분을 이렇게 쥔 상태로 버티는 겁니다. 2분 버티고 끝나면 1분 쉬고 오른손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또 버팁니다. 이렇게 꽉 쥐고 2분 동안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빼고 1분 쉬는 겁니다. 그리고 또 2분하고 또 1분 쉬고 2분하고 1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한쪽 손이 4회 운동되게 좌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면, 제가 쭉 계산해 보니까 총 23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23번씩 일주일에 3번 뭐 월수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솔직히 시간이 아깝잖아요. 저는 모든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2개를 샀어요. 그래서 운동시간 절반으로 줄었지만 강도가 2배로 늘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혈압 떨어지는 효과는 양손 번갈아 하는 거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2분 딱 쥐고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또 1분 쉬고 또 2분 쥐고 버티다가 1분 쉬고, 이렇게 하면 11분 만에 깔끔하게 딱 끝납니다. 그래서 요거 2분 쥐는 동안에 엄청 내 마음이 평온해야 됩니다. 그래야 2분을 잘 버틸 수 있고,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사실 유튜브를 재밌는 걸 틀어놓고 2분 동안 이렇게 보면서 알람 맞춰놓고 계속 2분, 1분, 2분, 1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 11분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운동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침에 나오는 등척성 악력 운동까지 다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등장성, 등척성 두 근력 운동은 공통적으로 지침에서 반드시 유산소 운동과 병행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유산소 운동 무조건 하시고 거기에 요거를 추가하는 거를 고려해라, 이런 거죠.
자, 하지만 이런 근력 운동은 일시적으로 굉장히 혈압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라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근력 운동뿐만이 아니고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운동은 운동하는 중에는 혈압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운동이 끝났을 때 그 안정시에 운동 전보다 혈압이 약간 내려가는 그걸 기대하고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지 사실은 운동할 때는 혈압이 일시적으로는 더 많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 그게 뭐냐면 이제 180에 110 이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축기가 180이 넘거나 이완기가 110이 넘는 둘 중에 하나라도 넘으면 그분은 정말 가벼운 유산소 운동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동을 제외한 다른 생활요법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저염식 하시고 체중 감량, 여기서 체중 감량은 이제 운동이 아니라 칼로리 제한으로 살을 빼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술 줄이고 뭐 대시 식단 하시고 요런 거 먼저 하고 거기에 혈압약 드시면서 혈압이 160에 100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요런 걸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축기도 160 이하, 이완기도 100 이하 둘 다 만족하면 그때부터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혈압이 이렇게까지 높은 분들은 운동을 당분간은 자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대한고혈압학회 진료지침에 나오는 운동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렸고,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끝내면 당연히 닥터 익룡 아니겠죠? 자, 이게 2022년 진료지침인데 2023년에 여러 운동 중에서 어떤 운동이 가장 혈압이 많이 떨어지는가 메타 분석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 좀 해드릴게요. 자, 2023년 영국에서 운동 종류별로 어떤 운동이 혈압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지 무작위 비교 임상 논문 무려 270개를 메타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거 수축기 혈압인데, 자, 유산소 운동이 의외로 지금 동적 근력 운동하고 혈압 떨어지는 효과 비슷하죠. 자, 이거는 자세히 보시면 걷기가 포함이 됐어요. 자, 걷기는 우리 중강도는 아니잖아요. 저강도고, 방금 설명드렸던 중강도 구간에 해당하는 자전거나 달리기는 혈압 떨어지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자, 요게 맞겠죠. 유산소 운동은 이렇게 혈압이 많이 떨어지고, 근력 운동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혈압이 분명히 떨어지고, 유산소 근력 병합하면 혈압이 또 많이 떨어집니다. 요거를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좀 이상하죠. 제가 그렇게 좋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한 그 고강도 인터벌 훈련, 자, 히트죠, 히트. 히트가 혈압이 요 중에서 제일 적게 떨어졌어요. 제가 의아해서 이걸 좀 보니까 히트 종류 중에 에어로빅 인터벌 트레이닝, 스프린트 인터벌 트레이닝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쭉 달리고 쉬고 달리고 쉬고 이걸 말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히트는 유산소 하다 근력하다, 유산소 하다 근력하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히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요거에 가깝지 않나,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히트가 혈압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 자, 오늘의 주인공 바로 등척성 운동 보시면 가장 혈압이 많이 떨어지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자세히 보면 악력 운동이 제일 효과가 떨어져요. 더 높은 게 두 개나 더 있습니다. 자, 보시면 등척성 레그 익스텐션, 그 다음에 월 스쿼트, 자, 요 두 개가 더 많이 떨어지죠. 자, 요거는 다리를 쭉 뻗어서 힘주고 버티는 자세고, 요거는 이제 기마 자세 하는 거죠. 스쿼트 자세로 벽에 기대고 쭉 힘주고 있는 운동입니다. 자, 우리는 1등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걸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물론 정상혈압, 고혈압 전 단계, 고혈압 환자 이렇게 나눴을 때는 고혈압에 있어서는 유산소랑 근력운동 병합한 그룹에서 제일 혈압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2등은 역시 등척성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 모든 운동 중에 등척성 운동이 가장 혈압이 많이 떨어졌고 수축기, 이완기 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결과가 나중에 고혈압 지침까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논문에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등척성 벽 스쿼트, 저 운동이 궁금해서 여러분들 현기증 나고 견딜 수가 없으시죠?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아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하루에 단 14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요 메타 분석에 사용된 각각의 개별 논문 중에 등척성 벽 스쿼트 운동에 관한 논문을 전부 다 읽어봤어요. 전부 다 읽어봤는데 가장 운동 방법이 상세하게 기술된 논문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게 바로 요 논문입니다. 2023년 콜롬비아에서. 자, 여기서는 이제 고혈압 환자긴 하지만 아직까지 혈압약을 먹고 있는 건 아닌 사람 77명을 대상으로 세 그룹으로 나눠서 운동 안 한 그룹, 악력기 운동 한 그룹, 등척성 벽 스쿼트 운동 한 그룹,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리에 나무 덜판지를 붙여가지고 각도를 아주 정밀하게 잽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매번 운동할 때마다 이거 널빤지 붙여서 각도를 재겠어요? 그래서 요거 제가 정말 집에서 현실적으로 아주 쉽게 딱 가능한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벽이 기댑니다. 제일 먼저 한 가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자, 요 테스트 할 때는 한 분이 좀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90도로, 이제 우리가 보기에 90도면은 한 95도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 도와주시는 분이 봤을 때 90도로 맞춰서 2분을 견딜 수 있는지를 먼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발은 이렇게 지면에서 수직으로 올라오게 하고 요거를 90도로 이렇게 딱 맞춥니다. 옆에서 봤을 때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90도겠죠. 이게 이제 지면과 평행해야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손을 가슴에 올리고 이렇게 2분을 버틸 수 있는지 시험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90도로 버티는 자세의 높이를 이 벽에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발도 앞에 체크를 합니다. 이 발 앞에 여기 선을 긋습니다. 해놓고 2분을 견딜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먼저 구분을 합니다. 물론 이 시간은 옆에서 도와주신 분이 재는 게 좋겠죠. 그래서 2분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125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못 견디는 사람은 135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35도가 좀 더 쉬우니까. 자, 요게 4번을 이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95도로 2분 견디는 사람도 125도로 2분씩 4번을 먼저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125도, 135도는 솔직히 진짜 다리에 뭐 각도기를 재지 않는 이상 이거는 측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한 3분 정도 견딜 수 있는 각도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정강이는 똑같이 지면에서 수직으로 올라야겠죠. 그리고 요 각도가 여기서 45도 정도,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2분 테스트를 통과 못한 사람 135도, 통과한 사람은 125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건데 대략 내가 3분 정도 견딜 수 있는 각도를 찾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서 통과한 사람 125도, 통과 못한 사람 135도 정도 된다고 보고 거기서 이제 벽에다가 머리선을 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다리선도 똑같이 표시하시고 그래서 요 상태로 2분 운동하고 2분 쉬고 2분 운동하고 2분 쉬고 요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 90도 선에 사실은 그게 95도인 거죠.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선에서 2분 견디는 걸 통과한 사람은 이렇게 대략 125도 정도 되는 선의 느낌으로 또는 내가 3분 정도 견딜 수 있는 선에다가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90도에 2분 견디는 걸 실패한 사람은 대략 느낌적으로 135도 정도 되는 곳에 선을 긋거나 아니면 3분 정도 견딜 수 있는 곳에 선을 긋습니다. 그렇게 해서 135도에 끈 사람은 요거를 요 95도 선이랑 4등분을 해서 줄을 3개 긋고 125도 선에 끈 사람은 요거를 3등분해서 줄을 2개를 껐습니다. 그래서 125도, 115도, 105도, 95도 요 부분은 135도, 125도, 115도, 105도, 95도 이렇게 정해 놓은 다음에 요 논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처음 초기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은 3주 간격으로 계속 한 단계씩 내려오는 겁니다. 강도가 세지는 거죠. 그래서 125도, 115도 3주 또 105도 3주 뭐 그 다음에 10주차부터 95도 되는 거고 초기 테스트 실패한 사람은 135도부터 2주 간격으로 줄입니다. 135, 125, 115 해서 105도는 7주차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10주차가 되면 처음에 실패했던 성공했던 모든 사람들이 95도를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진정으로 그 등척성 벽 스쿼트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주일에 3번씩 이렇게 계속 해나가다가 요 논문에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12주 3개월을 마치고 나서 4개월째부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했어요. 그런 식으로 똑같이 95도로 쭉 이어서 이제 3개월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월 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요 논문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당연히 이제 운동하는 사람은 혈압이 그대로겠지만 요게 첫 3개월에 일주일에 3번씩 운동을 해서 혈압이 쭉 내려간 게 그 다음 3개월에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그 떨어진 혈압이 유지가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악력기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벽 스쿼트 한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는데도 혈압이 오히려 계속 더 내려가죠. 자, 이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이 계속 더 내려가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3개월간 적응을 잘 하면 4개월째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그게 효과가 있더라. 그런 결론의 논문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논문에 나온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견딜 수 있는 이 각도로 총 2분씩 4번 운동할 수 있는 그게 이제 2분 운동, 2분 휴식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총 14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겨우 하루에 14분, 일주일에 3번 심지어 적응되면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14분 운동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혈압이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140에서 거의 뭐 벽스쿼트는 한 126까지 내려갔죠.
자, 그래서 대박이잖아요, 이거. 저 이거 보고 진짜 믿을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게 무슨 페이크가 아닌가. 이거 그냥 기마자세로 옛날에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불러가지고 이게 벌 세우던 그건데. 학교 다닐 때 벌 받을 맞아. 때 이러고. 맞아. 이거 얘기하는 거 뭐야? 이거잖아요. 이게 혈압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떨어지나? 저는 솔직히 좀 안 믿겼는데. 그런데 이게 페이크가 아닌 게, 심지어 혈압뿐만 아니고 심장까지 튼튼해져요. 자, 놀라운 연속인데 2022년 영국에서 24명의 고혈압 환자를 4주간 등척성 운동, 그 다음에 대조기간 요거를 교차 설계로 이렇게 무작위로 배정했더니 혈압이 떨어진 건 물론이고, 자, 심지어 우리 초음파 가지고 심장 기능을 평가하는 그 시간 항목이 있습니다. 그 4가지 시간이 모두 다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자, 대박이죠, 진짜. 자, 이 운동이 뭐라고 심장 기능까지 좋아졌어요. 자, 그래서 도대체 등척성 운동이 뭐길래, 자, 이게 그렇게 혈압이 잘 떨어지는 그 원리가 뭔가 봤더니 이제 여러 논문에서 요 등척성 운동이 말초 저항 감소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율혈관 운동 조절, 그러니까 뭐 압반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혈압이 올라야 될 상황에 혈관이 운동을 해서 혈압을 잘 올리고, 또 혈압을 내려야 될 상황에 혈관이 탄력적으로 또 혈압을 잘 내리는 그런 조절 능력이 이 운동을 하니까 향상이 되더라. 그게 원리적으로 메타 분석에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거를 왜 그런지 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결국 우리가 운동이 왜 혈압을 떨어뜨리는가를 알아야 돼요. 운동이 혈압 떨어뜨리는 원리가 뭐냐면, 근육의 혈류량이 증가하면 그 증가된 혈액이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도 개선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산화질소 이런 것도 막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피 기능이 좋아지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근육의 혈류량이 늘어나는 게 핵심인 거죠. 근데 이 등척성 운동이 이렇게 벽에 기마 자세를 꽉 하고 있으면 이게 혈류량이 엄청 늘어난다는 거예요, 허벅지에. 그러면서 또 몸에는 안 좋은 카테코라민 이런 거는 다른 운동에 비해서 또 분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심장은 평온하고 근육에는 혈류량이 펌핑되는 거죠. 자, 이게 등척성 운동에서 이 두 가지 조화가 제일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운동이 혈압이 제일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면 일단 그렇게 원리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리도 입증이 돼 있는 데다가 심지어 혈압뿐만 아니고 심박수도 감소하고 심박출량도 증가하고 심장 기능까지 다 그게 좋아진다는 게 모든 논문에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등척성 운동은 시간도 14분밖에 안 걸리고 장소도 제약이 거의 없죠. 지금 보시면 이 논문이 모두 일괄적으로 직장에서 하도록 그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지금 장소 제약이 없다는 게. 심지어 내가 무릎이 안 좋아서 벽스쿼트를 못한다. 그러면 악력기 하면 되는 거예요. 등척성 악력 운동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운동은 내가 시간이 없다, 운동할 장소가 없다, 무릎이 아프다, 어떤 걸로도 핑계를 댈 수 없는 정말 마법 같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운동이 있을까 싶은데, 그래서 저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벌 세웠던 기마 자세가 바로 가장 혈압이 많이 떨어지는 운동이었고, 심장 기능도 좋아지고 시간 장소 제약도 없는 초대박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 허접해 보이는 운동이 저렇게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다른 운동도 좀 찾아봤어요. 뭐 인터넷에 있는 뭐 발바닥에 콩을 붙이고 다닌다든지, 뭐 발 지압 신발을 신고 다닌다든지, 무슨 뭐 발 마사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다 찾아봤는데, 그거는 이 등척성 벽 스쿼트만큼 대박은 아니더라고요. 뭐 대부분 다 논문들이 태국, 터키, 인도네시아, 한국, 대만 이런 아시아 중심으로 소수의 논문들밖에 없고, 그 논문들의 혈압 떨어진 효과도 전부 제각각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 지압한다는 위치도 전부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래서 발 경락 내지는 발 지압, 발 마사지 요거는 아직까지 연구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지만, 저 등척성 벽 스쿼트 운동만큼은 정말 명확히 입증되어 있고 대박 운동이 맞다는 거죠. 대박이죠. 자, 그래서 오늘 시간 운동하는 방법 모두 다 설명드렸고, 자, 제가 근감소증 운동 방법에서 설명드렸지만,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내가 운동을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부상을 안 당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심장 건강하라고 하는 운동이지만, 우리가 마라톤 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침에도 고혈압 환자 중에 특별히 합병증이 없는 분들이라면 특별한 정밀 검사 없이 그냥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점 강도를 늘려볼 수 있다, 이렇게 지침에 딱 명시가 되어 있지만, 유독 정밀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룹이 또 있습니다. 그게 요 네 그룹입니다. 그래서 심장병 기억력 있는 분, 그러니까 심장 스텐트 넣었다든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운동하면 가슴이 아프다든지,
운동하면 어지럽다든지 이런 분들 진짜 위험하거든요. 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심한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 마지막으로 위험인자가 있는 고혈압 환자. 여기서 말하는 위험인자는 뭐 흡연, 비만, 당뇨, 그 다음에 뭐 심장병, 가족력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게 있는 고혈압 환자라든지 요런 네 그룹은 운동하기 전에 운동부하 검사 하는 거를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운동부하 검사 조금은 큰 병원 가야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 가서 운동부하 검사 한번 해보시고 그 운동부하 검사 처방한 의사하고 결과를 같이 보면서 내 운동의 강도나 종류나 시간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혈압 환자 운동 최종 결론입니다. 자, 모든 고혈압 환자는 아까 말한 정밀검사를 해봐야 되는 그런 특정 그룹을 제외하면 일단은 유산소 운동은 웬만하면 전부 다 하세요. 그게 정답이 일주일에 6번입니다. 그냥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요거 한다는 가정하에 이제 동적 근력 운동이나 등척성 운동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나 근감소증이 있다면 동적 근력 운동을 좀 더 권유드리고 요거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한 번 할 때 20-30분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짧은 시간에 간단한 운동만으로 혈압을 많이 낮추고 싶은 분들은 등척성 운동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주일에 3번으로 정해져 있고 이제 그게 오랜 시간 적응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으로도 혈압이 유지된다는 그런 최근의 논문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이드라인 상으로는 일주일에 3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거 무조건 하시고 거기에 요걸 하거나 아니면 둘 다 하거나 요게 오늘의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모든 고혈압 환자는 이런 방식으로 운동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고혈압 환자에서 어떤 운동이 혈압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지 뭐 지침부터 해서 최근 논문까지 아주 긴 시간 자세히 전부 다 설명드렸고 오늘도 세 줄력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 여기 봐주세요.